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팅 경력 23년 박상무입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제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은 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고 느끼시나요? 2023년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의 2024년 조사에서는 성인의 약 60%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응답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뭘 했지? 라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오늘은 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꽉 찬 하루와 허투루 산 하루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파트 1. 허투루 산 하루의 정체. 먼저 허투루 산 하루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허투루 산 하루는 단순히 게으르게 보낸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바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바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동적인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지시나 요구에만 반응하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상사가 던져준 업무만 처리하고, 집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만 보다가 잠드는 시기죠. 두 번째, 의미 없는 반복. 어제와 똑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요. 새로운 도전도, 개선도, 학습도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흔적의 부재. 하루 종일 무언가를 했지만 정작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성취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동적인 생활 패턴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하루들이 쌓이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개념인데,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특히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에요. 202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여전히 상위권이거든요. 시간은 많이 쓰지만 정작 자율성은 낮은 상황인 거죠. 파트 2. 꽉 찬 하루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꽉 찬 하루는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꽉 찬 하루가 반드시 바쁜 하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꽉 찬 하루의 핵심은 자기 주도성이에요. 첫 번째, 의도적인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중 최소 한 가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을 합니다. 업무 중에서도 이것부터 처리해야겠다는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죠. 두 번째, 작은 성취의 축적. 거창할 필요 없어요. 미뤄뒀던 이메일 한 통 보내기, 동료와 진솔한 대화 나누기, 새로운 업무 방식 시도해보기.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자기 성장의 흔적. 하루 중 일부라도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를 해요. 책 한 페이지 읽기, 새로운 스킬 익히기, 건강 관리하기 등등.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결과, 직장인의 행복과 생산성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작은 진전의 경험이었어요. 매일 작은 성취라도 느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몰입하고 더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글의 20% 시간 정책도 이런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직원들이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했더니 지메일, 애드센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탄생했거든요. 중요한 건 꽉 찬 하루를 산다고 해서 반드시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의 주인이었다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파트 3. 한국 직장인의 현실적 적용법.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아침 루틴 만들기. 출근 전 30분. 기상 후 스마트폰 확인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물 한 잔 마시기, 스트레칭 5분, 오늘의 목표 세우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첫 번째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 루틴이 있는 직장인들의 업무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3% 높았어요.
둘째, 업무 중 주도권 찾기. 하루에 한 번은 상사나 동료에게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이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부분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요. 작은 제안이라도 내가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 중요해요. 셋째, 3분 성찰 시간.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3분만 투자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능동적으로 한 일이 뭘까? 어떤 순간에 성취감을 느꼈을까?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넷째, 퇴근 후 나만의 시간 확보. 넷플릭스 보는 것도 좋지만 하루 중 30분이라도 내가 선택한 활동을 해보세요. 독서, 운동, 새로운 취미, 온라인 강의. 뭐든 좋아요.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5.0시간인데 이 중 80% 이상을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한다고 해요. 이 시간의 일부만이라도 능동적인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다섯째, 주말 프로젝트. 주말에는 평소 미뤘던 작은 프로젝트 하나씩 실행해보세요. 방 정리, 새로운 레시피 도전,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 묻기.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도한 순간을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파트 4. 장기적 변화의 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자기 효능감의 증가. 스탠포드 대학의 알버트 반두라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큰 도전에도 용기를 갖게 되죠. 둘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수동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능동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뇌의 전두엽이 더 활발해집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평균 40% 높았어요. 셋째, 관계의 질 개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해요. 눈치만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넷째, 장기적 성과 창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30년 추적 조사 결과 자기 주도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승진 확률이 2.3배 높고 연봉 상승폭도 평균 35% 더 컸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N사의 한 개발자는 매일 출근 전 30분씩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대요. 1년 후에는 사내 혁신 프로젝트에 선발되었고 3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루 30분의 능동적인 선택이 만든 변화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복리처럼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결국 꽉 찬 하루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허투루 산 하루는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춰 끌려가는 하루고요.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는 의미가 자신에게 있다면 그 하루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보기 전에 오늘 내가 능동적으로 할 일 한 가지는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언제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